안녕하세요. 굿모닝국어의 송은영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의문론 이어가도록 할 텐데, 이제 문법이 굉장히 강화된 공무원 국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의 시작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어문 규정도 많이 나오죠. 어문 규정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의문론 형태로 통설론에 대한 이해 없이 어문 규정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살피는 의문론 그리고 단어를 다루는 형태론, 형태론 그리고 통사론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통사론. 지금 형태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단어를 다루고요. 단어. 그리고 통사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장을 다룹니다. 그래서 의문론, 그리고 형태론, 그리고 통사론 이렇게 이제 세 파트의 시작 시간인데 가장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과정이 그렇듯이 한 번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내 것이 되면 이렇게 쉬운 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반복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번 겹쳐 쌓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해결되는 부분이다. 문법을 열심히 하셨는데 문법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문법은 정직하게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쌓으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첫 시간 우리가 의문론 안에서 의문의 변동 들어가기 전에 의문과 음절의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음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발음기관으로 실제 말에 쓰이는 소리를 우리가 음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발음기관을 이용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은영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의문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음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제가 한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 볼게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위치한 공간에 따라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소리는 여러분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은 아닙니다. 그럼 그 소리 뭐냐? 바로 음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향. 그냥 자연의 소리를 우리가 음향이라고 합니다. 그쵸? 음향. 음향이 있어요. 음향은 바로 자연의 소리고요. 음성처럼 이렇게 분절되어 쓰일 수 없는 그치? 비분절 소리. 비분절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이 이제 발음기관으로 실제 말에 쓰이는 소리를 말한다. 그리고 분절의 성격을 갖고 있죠. 분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은영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절된 형태로 마디로 끊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과 음향의 개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의문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바탕이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한번 깔아봤고요. 예, 그럼 의문의 개념은 시험에 나오죠. 여러분 제가 항상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귀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예를 보면서 분석을 해내고요. 그 분석한 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서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강과 공의 뜻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강은 리버고 그 다음에 공은 볼이잖아요. 그래서 강과 공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강과 공이 어떻게 의미 차이가 발생을 했냐, 어떻게 뜻이 변별됐냐를 한번 보면은 우리 강에서는 모음이 아가 쓰여요. 그리고 공에서는요 모음이 오가 쓰입니다. 모음자 아가 오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초성 기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성에 쓰이고 이용도 똑같아요. 초성과 종성이 똑같은데 지금 중성으로 쓰이는 모음자만 다르기 때문에 이 모음자 때문에 바로 의미의 변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과 감은 초성 기억 그리고 중성 아 모음 그리고 이응과 미음이 바로 종성이잖아요. 종성. 이 종성 자음자가 또 달라서 이응과 미음 하나만 달라서 또 의미의 변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강과 공은 아나 오가 아나 오 때문에 지금 의미의 변별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강과 감은 받침 이응과 미음 때문에 지금 의미의 변별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문이라고 한다. 여러분 아나, 아야, 어여, 오요, 우유와 같은 그런 모음과 그리고 이응, 미음, 기역, 히읗과 같은 그런 자음이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기역의 뜻이 뭐예요? 시옷의 뜻이 있습니까? 없어요. 얘네들은 뜻을 갖지는 못하고 다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그런 단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은요 뜻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그런 단위인 거예요.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3년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시골에서 항상 이제 1년에 2번씩 오셔가지고 한 며칠 머물다 가세요. 그럼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 이제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온 걸 어떻게 아는지 막 온갖 그 서울에 계신 할머니들이 다 전화를 해요. 친정 할머니들이 왔어 막 하면서 이제 막 전화하면서 하루 종일 통화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이제 굉장히 뭐 수십 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이모 할머니가 이제 우리 집에 왔다는 거를 알고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제 만나야 되니까 전화를 한 건데 이제 그 할머니가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사실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됐었다. 자꾸 다른 집으로 전화가 가더라. 전화번호를 이제 잘못 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전화번호가 땡땡땡에 땡땡땡땡이잖아요. 그 번호 중에서 내가 글쎄 알고 보니까 하나만 틀렸대. 끝에 번호가 4인데 자기가 3으로 눌렀대. 아니 근데 하나만 틀렸는데도 연락이 안 되대? 이러시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당연한 거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진짜 마지막 숫자 하나만 틀렸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하면서 서로 되게 놀라 하시는 거예요. 뭔가요, 여러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거죠. 다 똑같아. 수성 똑같고 종성 똑같아. 그런데 아와 오, 모음 하나만 달라. 하나만 다르기 때문에 의미의 차이가 완전하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숫자가 하나가 다르면 다른 집으로 전화가 가겠죠. 근데 이제 그 할머니는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많이 틀린 것도 아니야. 숫자 2개, 3개 틀린 것도 아니고 하나만 틀렸는데 지금 우리 집으로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며칠 만에 할머니랑 연결이 된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의문인 거죠. 전화번호의 숫자 같은 거 딱 하나만 달라도 의미의 뜻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의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문이라는 것은 이게 별표예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뜻을 갖는다, 갖지 못한다. 뜻을 갖지 못한다. 뜻은 없어요. 뜻을 변별해주는 거지, 뜻을 구별해주는 거지, 뜻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같은 소리로 여겨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현강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보라고요. 앞에 앉은 수강생부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앞에 앉은 남자 수강생분이 아주 짧고 굵은 목소리를 읽어줍니다. 범. 뒤에 있는 여자 수강생이 밤. 어떤 되게 소심한 수강생은 밤 이렇게 읽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크게 읽어줍니다. 범 이렇게 읽어요. 다 그렇게 다른 음색과 다른 어떤 강약 그리고 뭔가 다른 목소리로 그렇게 밤을 읽어도 우리 머릿속에 밤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밤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같은 소리를 여겨지고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가 바로 이제 의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이라는 건 사실 이제 의문은 아니에요. 의문은 아니고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구성이 되는 비읍과 미음과 아와 같은 것으로 결합된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의 뜻을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비읍, 미음, 시옷과 같은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 추상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비읍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비읍이 뭡니다라고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건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인식이 되고 있는 말소리를 우리가 의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문의 개수는 이제 모음 이 21개고요. 그리고 자음이 19개죠. 그래서 모두 40개인데 영어의 의문의 개수는 26개입니다. 그리고 뭐 대소문자를 구분하시 이제 쉬운 2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의문의 개수와 종류는 언어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뭐 자음과 모음의 비중도 다르고 뭐 그런 식으로 의문의 어떤 종류가 다 언어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 의문할 때 음자와 운자가 만난 거잖아요. 이 음자가 음소할 때 음자예요. 운자는요. 운소할 때 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소가 바로 분절 의문이다라고 해요. 분절 의문이다. 즉 끊어서 분절된 마디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즉 마디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분절 의문이라고 한다. 자음과 모음이 분절 의문에 해당한다. 여러분 분절된다, 분절 아니 된다라는 말 어렵잖아요. 분절되는 것은 우리가 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표기할 수 있어요. 표기할 수 있어요. 표기할 수 있어요. 표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음이라든가 모음은 우리가 표기할 수 있어요. 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끊어 나타나지기 때문에 마디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운소에 해당하는 비분절 의문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의 길이와 같은 거거든요. 얘는 표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이 자기 표기할 수 있대.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선생님, 이 소리 길이 중에서요, 눈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고, 눈 짧게 발음하면 신체기가 눈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이렇게 쓰면 된대. 그리고 신체기가 눈은 이렇게 쓰면 된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죠? 소리의 길이는 우리가 표기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분절 의문은 마디를 나눌 수 있는 의문을 말한다.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이 바로 분절 의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음소라고도 따로 분리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비분절 의문은 분절의 형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 왜 소리의 길이가 비분절 의문인가요? 왜 걔가 의문인가요? 의문이죠. 왜? 의문의 뜻이 말의 뜻을 구별한다라고 했는데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우리 말의 뜻이 구별되잖아요. 눈 하면은 신체기가 눈이고, 그 다음에 눈 하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내는 눈이고, 말 짧게 발음하면은 얘가 따가닥 따가닥 타는 말이에요? 아니면 음성언어 말입니까? 음성언어 말이죠. 따가닥 따가닥 타는 말이 바로 짧은 말, 긴 말, 음성언어 말이 긴 말이에요. 말하면은 우리가 음성언어 말, 그리고 말하면은 이제 따가닥 따가닥 타는 말. 또 뭐가 있을까? 해볼까요? 신체기관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 우리 발 한번 해보면은 발 길게 발음하면은 우리가 뭔가 가리기 위해서 치는 발이에요. 그리고 그냥 발 짧게 하면은 신체기관 발.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기관들은 다 짧은 소리예요. 나머지가 이제 다 긴 소리고. 그렇게 이제 말의 뜻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구별되고 변별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우리가 비분절 의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분절된 형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의 길이를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것은 소리의 길이, 강약, 높낮이, 어조, 억양 등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이제 배가 고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뭐를 먹고 있어. 근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한다? 뭐 먹어? 이거 뭐예요? 한 입만 줘 이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뭐 누가 뭐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먹는지 진짜 궁금한 거여서 뭐 먹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명령할 때도 빨리 뭐 먹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 느끼셨나요? 이런 것들도 역시 비분절 의문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리의 길이뿐만 아니라 억양이라든가 어조 있잖아요. 어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괜찮아. 진짜 뭐 아주 정중하고 뭐 부드럽고 그다음에 호의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그치? 짜증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어조에 따라서도 여러분 말의 뜻이 의미가 변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소리의 길이, 강약, 그리고 높낮이, 어조, 억양과 같은 것이 모두 비분절의 요소이긴 하지만 말의 뜻을 구별하기 때문에 의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표준 발음법에서는, 즉 학교 문법에서는 비분절 의문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비분절 의문이에요.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을 하는 거는 소리의 길이만을 인정한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의문이 뭐야? 의문의 종류가 뭐가 있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까지. 억양, 어조 넣지 않아요. 왜냐면 표준 발음법에서는 소리의 길이만을 의미의 뜻을 가져오는 의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리의 길이만을. 그럼 여러분 이 음절의 개념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음절이라는 말은 어느 때 들어봤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국어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3음절로 쓰시오, 뭐 5음절로 쓰시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글자 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음절의 수와 글자 수가 일치하긴 하지만 정확한 음절이라는 것은 소리값을 말해요. 여러분 정확한 음절은 소리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 총알이 창을 깨고 날아갔다의 음절이라는 것은 물론 음절의 개수를 세시오라고 하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11개예요. 그냥 11개 글자 수 세서 말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의 음절에 대해서 한번 드러내 보시오, 표현해 보시오라고 하면은 소리값대로 여러분 바꾸어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총알이 창을 깨고 날아갔다. 이렇게 소리값대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값대로 표현할 때 각각의 음절의 어떤 구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음절이라는 것은 우리 뒤에 가서 정리를 하겠지만은 한 번에 소리가 나는
덩어리. 거칠게 표현하면은 한 번에 소리가 나는 덩어리를 우리가 음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아리, 창을, 깨, 고, 나, 라, 같다. 이 각각의 것들이 한 번에 소리가 나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음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음절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뒤에 가서 다 정리할 건데 지금 예문을 통해서 좀 미리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은 음절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죠? 초성이 치읓이잖아요. 그래서 자음, 오는 모음, 그리고 받침 이응은 자음, 자모자로 구성이 되네요. 자음 플러스 모음, 그리고 자음, 그리고 아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아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볼게요. 지금 초성의 이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초성의 이응은요, 여러분, 음가가 없어요. 지금 이응 말고 다른 자음이 오면은 얘는 그냥 자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초성의 이응을 가지면 얘는 그냥 아무것도 사실 없는 자리인데 그냥 비워두기 뭐해서 지금 넣어놓은 일종의 기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쓰면 어색해요. 그렇죠? 여자 의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초성의 이응을 생략해줘. 빈자리니까 음가가 없으니까 생략해준단 말이에요. 이상하고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간다? 우리가 초성의 이응이 있으면 얘는 그냥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닌겨. 그래서 얘는 그냥 빈자리다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합니다. 저의 표현이에요. 누가 이렇게 어떤 다른 강사분이 요 이응을 빈자리다라고 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빈자리예요, 빈자리. 이응이 있으면 빈자리야. 빈자리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너무너무 다리 아프잖아요. 서 있으면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빈자리예요. 즉, 이 빈자리는 앞에 있는 받침이 와서 앉을 수가 있어요. 연음이 가능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아와 같은 경우는 자음 플러스 모음이 아니죠. 얘는 모음 단독으로 구성되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모음 단독으로 구성되었다. 지금 초성이 이응이면요, 얘는 그냥 모음 단독인 거예요. 절대로 자음 플러스 모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 한번 볼까요? 리는 뭐예요? 그쵸? 리을에 초성이 있으면은 얘는 자음으로 치죠. 그래서 자음 플러스 모음, 자음 플러스 모음. 그리고 지금 자음 플러스 모음, 그리고 모음 단독 자모자 있는데 사실 음절을 구성하는 것은 4가지 종류이고요. 하나가 빠졌다. 하나가 뭐가 빠졌냐면은 요 아와 같은 거에, 즉 모음 단독으로 구성된 거에 받침을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요. 초성의 이응은 빈자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 받침 이응은 빈자리가 아니에요. 얘는 자음이에요. 우리가 이응은 받침으로 쓰일 때만 온전한 자음이고 초성에 쓰일 때는 얘가 빈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 플러스 자음, 이런 구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음절을 구성하는 4가지 종류가 이러해요. 자모자, 모음 단독, 그리고 자음 플러스 모음, 그리고 모음 플러스 자음. 자음 단독으로는 절대로 음절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얘 발음해보세요. 얘 어떻게 발음할 거야? 발음 못해요. 얘는 어떻게든지 이를 붙이든지 을을 붙이든지 우를 붙이든지 해서 모음자와 결합해야만 우리가 음절로서 발음을 할 수 있어요.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날 수 있는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음 단독으로는 절대로 음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발음하시오라고 하면은 기억 발음 못해서 가, 고, 그, 기 등을 발음할 때 이 앞부분에서 느껴지는 음가, 그것이 바로 기억의 소리값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우리 그러면 예를 가지고 정리를 다 했고요. 개념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음절이라는 것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덩어리를 말한다. 즉 소리의 값이다 라는 거 중요하고요. 실제로 발음이 돼서 이렇게 하나하나로 분절된 상태로 발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음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음절은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값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총알이 날아갔다를 우리가 이렇게 소리값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음절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았고요. 음절의 개수, 글자에서 일치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음절의 개수만을 묻는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은 음절의 개수만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글자 수 세셔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음절의 구성은 반드시 소리값으로 바꾸고 분석해야 된다. 총알이 날아갔다 표기된 대로 분석하시면요, 음절의 구성에 대한 올바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음절 단위는 소리값이기 때문에 소리값으로 바꾼 다음에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총알이 창하게 하고 날아갔다 이렇게 바꾸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음절의 어떤 구성이 제대로 도출이 됩니다. 왜냐면 글자의 구성과 소리값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에서 다 연습한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자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을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 이번 시간에 자음을 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모음을 볼 겁니다. 자음은 뭐냐면, 자음이 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자음은 자음이지, 자음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모음과 구별되는 자음은 우리가 이제 허파에서 공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음기관을 거치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자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허파에서 뭔가 발음기관을 거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장애를 입는 거야. 뭔가 방해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자음의 개념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박진영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 소리방 공기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소리라는 게 공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음성학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소리방 공기반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심사위원으로 나왔을 때 뭐 소리방 공기반이 중요한데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뭔지, 네,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공기가 흘러나오면서 소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청을 통한 공기 흐름이 막혀, 좁아져, 이런 식으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장애를 받고 나와요. 모음은 안 그러거든요. 모음은 순조롭게 나옵니다. 하지만 자음은 탁탁탁탁 막히고 막 쓸리고 장애를 받으면서 나와요. 그걸 바로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자음을 분류할 때는 첫 번째는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조음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조음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음운동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스타도 아니고 제가 중간에 뭐를 공부하고 있는지, 어디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음운동 중에서 자음의 체계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자음의 체계의 분류가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발음 기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항상 이제 얼굴 보고서 뭐 눈이 쌍꺼풀이 있네 없네, 코가 오똑하니 마니 이런 것만 보고 있지, 우리의 발음 기관이 어떤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발음 기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의 발음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입술, 잇몸, 그리고 혀, 그리고 입천장, 어떤 목구멍, 목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5군데입니다. 입술,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5군데예요. 기억부터 히읗이 모두 이 5 부분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보시면은 쉽게는 아니지만, 저는 쉽게 뭐 도출이 되지만, 쉽게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도출이 됩니다. 일단 우리 기억부터 해볼까요? 기억. 우리 기억은 어디에서 소리가 날까요? 일단 우리가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음을 붙여줄 수밖에 없어요. 음절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고 할 때 일부러 제가 과장해서 발음을 하고 있긴 합니다. 라고 할 때 바보 같죠? 그럴 때 우리 기억이 어디서 소리가 나요? 입술입니까? 앞부분에 잇몸입니까? 입천장, 그쪽 아니에요. 목구멍 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기. 그렇다고 목청은 아니에요. 여러분, 4번입니다. 4번. 4번에서 기억이 소리가 나요. 기억. 그리고 이 기억이 나오면요. 기억이 데리고 다니는 식구들이 있어. 누굴까? 쌍기역과 키읔이겠지. 같은 팀이에요. 한 팀입니다. 그래서 쌍기역, 키읔도 이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는 니은 해볼 거예요. 이쯤 하면 여러분들이 한숨을 쉬어요. 히읗까지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히읗까지 할 거예요. 히읗까지 해야지. 직접 해봐야지 알죠. 근데 뭐 하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 이제 갑자기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나나나, 니니니 한번 해보세요. 아까는 거였잖아요. 나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 한번 해보세요. 나나나, 니니니. 확실하게 앞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혀 끝이요. 윗니, 잇몸의 안쪽을 건들면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니니니, 나나나. 그쵸? 혀 끝이 윗니가 있어요. 윗니 안쪽에 요 혀뿌리, 이뿌리 있잖아요. 이뿌리. 그 잇몸에서, 윗 잇몸에서 건드려지면서 소리가 납니다. 니니니. 그래서 여기에요. 여기. 니은. 마찬가지로 다다다, 디디디도 마찬가지. 똑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고 있죠. 얘도 여기에요. 그 다음에
리리리 라라라 로로로 루루루. 리을은 선생님 살짝 뒤로 밀리는데요. 맞아요. 여기보다 살짝 뒤로 밀리지만 여기까지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가진 않는다고요. 여기를 먼저 한번 그럼 보면서 구별점을 한번 세워볼까요? 얘는 지읒이야. 지읒, 자, 조 할 때 우리 지금 이 센 입천장과 혓바닥이 만나면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훨씬 뒤라는 거예요. 훨씬 뒤기 때문에 지금 디귿, 리을까지는 아직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미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음 확실하죠. 무무무, 마마마, 미미미. 좋아요? 무무무, 마마마, 미미미 할 때 두 입술이 딱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납니다. 확실한 입술 소리입니다. 여기에요. 미음. 그 다음에 바바바, 비비비, 보보보, 바바바바, 비비비비, 보보보보. 마찬가지로 비읍도 여기에요. 그럼 비읍 짝꿍들, 비읍 식구들 누구 데리고 다닐까요? 쌍비읍, 그리고 피읍 데리고 다니겠죠. 그럼 뭐 할까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것 같은데 시옷 해볼까요? 시옷은 스스스, 사사사, 시시시, 소소소. 선생님, 얘랑 중간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세 때는 옛말의 문법에서는 시옷을 예팀으로 같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옷을 예팀으로 봐요. 스스스, 시시시, 소소소. 확실하게 느느느, 드드드보다는 뒤로 밀리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못 미친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옷을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잇몸소리예요, 시옷은. 지읒 여기죠. 그럼 우리 식구들 먼저 한번 챙겨볼까요? 지읒 식구 누구 있죠? 쌍지읒, 치읒. 디귿 식구 누구 있어요? 쌍디귿, 티읒. 시옷, 쌍시옷. 그리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안 했지, 우리? 이응은 안 했다. 이응 안 했다. 이응은 초성의 이응이 아니라, 이거 받침 이응이에요. 그치? 받침 이응. 앙. 옹. 어렵다. 잉. 제 이름에 있는 영 할 때, 어디에서 소리가 납니까? 받침 이응 어디에서 소리가 납니까? 입술이에요? 잇몸이에요? 아니죠. 여기. 여러분이 해결을 안 하시면 계속 할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바로 받침 이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추 정리, 하나 또 안 했죠. 여기 안 했다. 히읗 한번 가보시면 돼요. 히읗은 흐흐흐, 하하하, 호호호. 어디에도 건들지 않아. 목청에서 소리가 훅 나오고 있어요.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흐흐흐. 그쵸? 지금 어디 발음기가도 건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히읗이지, 여기가 히읗. 그쵸? 따라서 이렇게 지금 팀을 한번 매겨볼까요? 색깔 한번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5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팀이. 그래서 이렇게 5팀을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가 외우지 않아. 절대적으로 소리를 내보니까 되겠네 싶어서 시험장 가서 막 해보고 난리예요. 기기기, 앙앙앙. 여러분 시험 못 보고 쫓겨나는 거 아시죠? 아니 수험생이 말이야. 다른 사람 시험 보는데 방해를 한단 말이야. 쫓겨나요 여러분. 외우셔야죠. 여러분 공부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인생이 깔끔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깔끔해지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구질구질해져요. 뭐 시험장 가서 지가 직접 다 해보고 이래야 돼. 자기가 직접 다 해보고 이래야 돼요. 근데 깨끗하게 외우면요. 탁탁탁 짚어낼 수 있잖아요. 답 깨끗하게 찍어낼 수 있잖아요. 문제를 빨리 풀고 나오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냥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문법은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영역입니다. 공부를 사전적으로 확실하게 해두시면은 그냥 푸는 속도가 이래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요. 공부를 안 하시면 고민하는 거예요. 비문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왜 고민합니까? 문법을 가지고. 화내지 말아야지. 또 격앙했어요. 어쨌든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암기 팁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도록. 지금 식구들을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는 녀석이 바로 누굽니까? 비읍이잖아요. 비읍. 그래서 얘가 반장. 비읍 반장.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디귿이 쌍디귿과 티읕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반장으로 할게요. 디귿. 그리고 여기서는 그치 지읒이 당연히 반장이겠죠? 여기서는 기억이 반장. 여기서는 히읗 이렇게 이제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비읍, 디귿 그리고 시옷 비읍, 디귿, 지읒, 기억이잖아요. 비읍, 디귿, 지읒, 기억.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사음자의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누구든지 바다조개 아니야 라고 해요. 맞아요. 바다조개. 바다조개로 외우시면 돼요.
근데 진짜로 헷갈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가 시옷인데 시옷이 사실 지읒팀인가 니은팀인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시옷도 외워야 돼. 근데 마침 바닷 쪽에가 받침이 시옷이 있어. 바닷 이렇게 가요. 바닷 조개 가는데 또 뭐가 또 완전 헷갈린 줄 아세요? 너무 이질적인데 한 팀인 녀석들이 있어요. 이 이응이잖아요. 이응이 기억과 한 팀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받침으로 써줄게요. 그러면 바닷조갱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어떡하지? 그러니 웃음이 나와. 히읗. 그래서 바닷조갱 흐흐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팀, 2번 팀, 3번 팀, 4번 팀, 5번 팀까지 이제 우리가 암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팁이 생기거든요. 바닷조갱 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위치에 따른 분류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볼게요. 이렇게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입술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입술 소리 양수음이라고 하고요.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말한다. 그래서 비읍, 쌍비읍, 그리고 피읍, 그리고 미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혀끝 소리, 설단음, 치조음 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혀끝 소리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도 말한다. 잇몸 소리라고도 해요. 잇몸 소리. 잇몸 소리라고도 하고 이 혀끝 소리를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은 설단음 그리고 잇몸 소리를 한자로 표현하면 치조음이에요. 이제 혀끝이 윗 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센 입천장 소리. 지금 여기를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혀로 입천장 한번 건드려 보세요. 딱딱하죠? 딱딱해요. 우리 막 뜨거운 거 먹으면 확 벗겨지는 부분 있잖아요. 아우 싫다 그죠? 그 부분이 바로 딱딱한 입천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와 혓바닥이 만나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경국의 음이라는 건데 이 혀를 목구멍 속으로 좀 더 깊게 가져오면은 그 목구멍 근처에 있는 입천장은 말랑말랑해요. 우리 뭐 이비인후과 가면 여기가 빨갛게 부어가지고 아프신 거고 인후염 뭐 걸렸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말랑말랑한 입천장이라는 거죠. 그걸 바로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하고요. 그것을 한자어로 나타내면은 센 입천장 소리는 경국의 음, 그리고 여린 입천장 소리는 연국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목청 소리는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닷. 여기다. 갱, 흐흐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식구들 연결해 주시면 되죠. 쌍비읍, 피읍, 쌍디귿, 티읕, 그리고 또 니읒, 리읒. 그 다음에 지읒, 쌍지읒, 치읒, 기역, 쌍기역, 키역.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각각의 위치에서 나는 자음들을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좋은 방법에 따른 분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좋은 방법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이제 파열음, 파찰음, 그리고 마찰음 이렇게 일단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한번 나눠볼게요. 파열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발음하는 과정에서 허파의 성미가 나오잖아요. 허파의 성미가 딱 나올 때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아요. 막았다가 그것이 탁 터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우리가 사실 뭐 빨리 발음을 하기 때문에 막히고 뭐 터지고 하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를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사소리만 외우시면 돼요. 파열음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디귿, 비읍, 바닷가의 초성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바닷가의 초성 3개예요. 기역, 디귿, 비읍만 외우시면은요 각각의 된 소리, 거센 소리 붙여주시면 걔가 이제 파열음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찰음부터 볼게요. 마찰음. 우리 마찰음은 발음을 하는 과정에서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가 좁아져. 그리고 공기를 그 사이로 내보내는 그래서 쓸려. 여러분 어떤 통로가 좁아집니다. 어떤 통로가 좁아지면 쓸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시옷과 히읗을 발음을 해보라고요. 뭔가 막혔던 것이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쓸리듯이 뭔가 좁아지면서 뭔가 방해를 입는 그런 소리잖아요. 그쵸? 그걸 바로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옷과 쌍시옷, 히읗 이렇게 해서 마찰음의 개수가 총 3개가 되겠죠. 얘네는 9개고. 그리고 파찰음은 이 파자가 파열음의 파, 이 찰자가 마찰음의 찰자예요. 그래서 파열의 성격도 있고
마찰의 성격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소리 내는 방법인데, 처음에는 막혔던 곳을 터뜨리면서 소리가 만들어지지만 이어서 뭔가 마찰의 성격을 가지면서 소리가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 하나밖에 없어요. 지읒. 된소리, 거센소리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우리 파찰음에 해당하는 것은 지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있고요. 그리고 비음과 유음이 있는데, 일단 얘네를 묶었잖아요. 얘네 어떻게 구분하냐면, 얘네는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지 않아. 그래서 안 울림 소리라고 해요. 안 울림. 얘는 비음, 유음은 성대가 울려요. 그래서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그리고 울림 소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울림 소리에 파열, 마찰, 파찰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울림 소리에 딱 4개가 있어요. 이렇게 4개. 외우는 팁이 있습니다. 노란 양말의 초성, 나라 마음의 초성, 나무 아래 초성. 취향대로 외우세요. 취향대로. 저는 나무 아래가 가장 좋긴 해요. 왜냐면 나무 아래 하면은 요 3개는 비음이고요. 요 리을은 유음이에요. 딱딱 구분이 됩니다. 요 울림소리, 니은, 미음, 이응, 리을 이 4개 중에서도 이 3개는 비음이고 이 하나가 유음인데, 우리 한번 코를 막아볼게요. 코를 세게 막아보세요. 막아봤을 때 이 니은, 미음, 이응을 발음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아 모음자를 붙여볼까요? 아. 얘도 아. 근데 얘는 받침이기 때문에 앙으로 가야지. 얘는 받침 이응이기 때문에 나, 마, 앙을 한번 발음해볼게요. 코 막아보세요. 나, 마, 앙. 코맹맹이 소리가 나. 왜? 공기가 코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코를 막아서. 나, 앙.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얘를 한번 발음해볼게요. 리을 발음해볼게요. 리을. 아 붙여서 발음해보겠습니다. 코 막을게요. 라. 오, 깨끗해. 리을은 코로 공기가 흘러나오는 게 아닌 거지. 입의 양옆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코를 막아도 전혀 공기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입의 양옆으로 흘러나온다 해서 유음이고, 얘네들은 코로 공기가 흘러나온다라고 해서 콧소리 비음이 되는 겁니다. 울림소리는 그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비음과 유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음운의 변동 가면 곧 이제 비음, 환희, 유음, 환희 이런 걸 공부를 할 거예요. 비음, 유음 모르면 안 되시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비음은 니은, 미음, 이응, 그리고 유음은 리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리한 부분 지금 정리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목청의 울림 여부에 따라서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로 나누어진다. 울림소리를 한자로 말하면 유성음, 그리고 안 울림소리를 무성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얘가 바뀌었다, 그쵸? 아니다.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외의 모든 자음이에요. 이거 외의 모든 자음이고, 그리고 울림소리는 니은, 리을, 미음과 그리고 모든 모음이 다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에는 이제 모든 모음이 다 포함이 됩니다. 모음은 고민할 게 없어요. 모두 울림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음은 거의 안 울림소리인데, 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뭐 나라, 마음, 그다음 뭐 나무 아래, 그다음 노란 양말의 초성에 해당하는 것들은 바로 울림소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리 3개에 따라 분류를 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기역은 예사소리, 쌍기역은 된소리, 그리고 거센소리가 바로 기역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쌍기역이 된소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 성대가 가장 긴장이 되는 소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센소리는 가장 거세게 나오는 소리가 바로 거센소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디귿과 쌍디귿과 티읕도, 그리고 비읍과 쌍비읍과 피읍도 이와 같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3중 체계를 갖고요. 그리고 시옷은 특이하게도 대응되는 거센소리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봐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파찰음에 해당하는 지읒, 쌍지읒, 그리고 치읒 여기다 쓸게요. 요것들도 역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흐름을 갖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 3개에 따른 분류까지도 한번 정리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자음 체계를 공부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자음 체계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빈칸을 한번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복습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음도 이어가면서 같이 이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 한번 요 표를 한번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음 체계부터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